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그리스의 국채 교환 문제와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오늘 새벽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세 자릿수로 내렸는데 이 같은 낙폭을 키운 건 올 들어 처음이었습니다. 자, 주요 주치들이 팔자에 나서면서 어제 국내 증시는 2,000선을 간신히 메꿔주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증권사들은 최근에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매수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역시 1.85%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약세로 출발할 것임을 예견했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보고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시각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죠. 예상 체결지수 살펴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6포인트 정도 더 빠진 1974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파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봐도 오늘은 내리는 종목들이 많죠. 삼성전자가 0.17%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모비스가 3% 좀 강하게 조정 나올 것 같습니다. LG화학 그 전날에 좀 많이 빠졌었고 어제 낙폭을 만회를 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3% 가까이 더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지금 시총 1위부터 한 15위권 내는 종목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주들은 오늘 좀 그래도 비교적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잠시 뒤 시가 출발 상황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어제보다 9포인트 밀린 524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셀트리온이 0.7%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대선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안철수 연구소가 5% 가까이 급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밖에 네오이즈게임즈, GS 홈쇼핑, 덕산 하이메탈까지 2% 이상 강하게 하락을 하며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강은 강과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3S가 2.5% 정도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3월 7일 수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개인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0포인트까지 올려줬었는데요. 오늘 26포인트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시가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상황 보겠습니다. 하창호 기자님. 네, 일단 밤새 그리스 우려 때문에 미국 다우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포인트로 봤을 때는 한 200포인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1.57%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21선 이탈하는 모습 보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사실 어저께 아시아 증시가 먼저 약간 선반영됐다는 걸 생각하면은 시가총액 시초가가 야간 선물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대략 한 25포인트 정도 하락한 1975선 정도에서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고 또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가 나왔죠. 사실 선물 차익 프로그램 조금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기차익 쪽에서 나오는 매도세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약간은 프로그램 부담에 대한 긴계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저께 어설프게 종가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지지했죠.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의미는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리스 우려, 경기 둔화 우려에 좀 익스포저가 나왔지 않나 보겠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31.64포인트, 1.58% 하락한 1968포인트를 출발했습니다. 2월 접어들어서 시작과 지수가 한 1965 정도에서 출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오늘 하루 만에 이제 3월에 네 번째 거래일 만에 2월 달에 상승분은 이제 반납을 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1965포인트 내에서는 1차 조정권 반등이 지지선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의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우려를 좀 안 보냈으면 좋겠고 시장 일단은 그리스 문제 있습니다만은 외부적인 일시적인 조정이고 또 하나가 시장이 항상 한 달 이상 박스권에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 나왔다는 감점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32포인트 하락한 1968포인트 출발을 했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면 아침 같은 경우에 일단 어저께도 외국인이 아침에는 잠깐 사는 척 하다가 오후에 또 팔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일단 120억 정도 외국인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한 4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기관 믿을 게 못 되는 게 투신 프로그램은 그게 믿을 게 못 되고요. 시종 이렇게 빠락할 때는 투신이 아니라
기금이라든지 기타 법인이 어느 정도 장 후반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옵션 만기다 보니까 프로그램 잠깐 살펴보면 베이시스가 지금 소폭의 콘텐고입니다. 그래서 차익 쪽에서는 콘텐고에도 불구하고 차익 쪽에서는 한 37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비차익 쪽에서는 188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차익 프로그램, 현물과 선물과 연계된 게 아무리 매수가 들어오거나 매도가 나온다 그래도 ETF와 연계된 비차익 쪽에서 어제처럼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와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일부 종목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0.68% 하락한 117만 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삼성전자 안 빠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삼성전자만 딱 그 자리에 잡아놓고 다른 업종 다 빼버리면 지수는 많이 안 빠지는데 실제적인 시장 체감 지수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하튼 삼성전자가 많이 안 빠지는 것도만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다. 여하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조금 쉬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전부 다 1% 이상 하락. 지수가 아무래도 1980포인트 단기 박스권 하단 이탈하다 보니까 대형주 약세 효과가 좀 나오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업종 분위기 파악하는 것보다는 지수 197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력, 그리고 수급을 좀 체크하는 것이 출발 시장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8포인트 빠진 525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분위기 어떤지 봐주십시오. 코스피 시장도 좋지가 않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형주 시장이다 보니까 대형주가 빠지는 것보다는 그 충격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지금 현재 1.5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코스피 시장이 안 좋게 된다면 어떤 대안주 성격의 어떤 시장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시장 전체적 충격이 가해진다면 코스닥도 그런 시장 기능을 좀 잃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본다면은, 자, 2009년 4월이죠. 2009년 4월 달부터 550포인트가 계속해서 그 중장기적인 어떤 저항권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어떤 지수들 단기간에 더 파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박스권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로 한번 박스권을 설정해 본다면 540에서 이런 460가 같은 이런 박스권이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밀리게 된다면 460선은 지지 라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계속해서 550포인트가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550포인트를 뚫기 위해서는 2007년과 같은 그런 강한 시장이 와야 이 중장기적 저항대를 좀 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오늘은 조금 수급 구조가 아침 쪽에는 좀 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개인들이 54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투매성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연속적으로 충격을 받다 보니까 좀 투매성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반면에 외국인들은 52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현재 6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개인들이 146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6억 정도 54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럽다고 좀 한번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제 좀 그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게 0.57% 정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지만, CJ ENM 1.26%, 서울반도체가 1.57%,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가 2%, 그리고 SFA가 2.4%, 포스코 ICT가 2.6%, 그리고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태용도 마찬가지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쪽에서도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 좀 IT 부품주들이 조금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기관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연관된 어떤 부품주들을 매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태용 같은 경우에 최근에 폭력 테마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조선주가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어떤 조선 부품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성호 LST가 3% 하락하고 있고, 젠백스가 2.45%,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현재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어제 주셨던 하나마이크론 AS 받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4%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보유 가능한지요? 네, 하나마이크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마이크로는 뭐 올해 실적, 지난해 실적이 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뭐 약보합권입니다. 뭐 지금 많이 주식을 하락하면서 심리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순저가를 11,5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그 가격대 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마이크론 다시 점검해 주셨고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이스페타시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다층 PCB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자부품 업체고요. 세계 통신장비용 PCB 시장에서 선두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다층 제품 매출 호주와 더불어서 이 세포 시장의 성장성에 힘입어서 그런 실적 성장을 좀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쇄를 기판은 각종 전자기 부품을 장기적으로 연결하고 또한 이들을 기계적으로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주가가 좀 못 올라가는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2011년 실적이 좀 부실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L전자의 그 휴대폰 사업 부분의 크리어한 실패가 이 이스페타시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스페타시스의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MLB, PCB 고다층 그 분야에 대한 실적 성장세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전방 산업의 호조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형 고다층 PCB 분야에서 이제 올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발생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터의 그 서버양 역시 이제 올해 본격적인 매출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수익성이 뛰어나서 역시 L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이 고객사도 추가로 확보되면서 올해 1사분기부터는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용 여성 PCB 이 시너지 기대감을 볼 수 있는데요. 동사가 지난해 120억을 투자하면서 30 서킷을 인수했습니다. 연성 PCB 업체인데 인수하면서 이제 이수 엑사플렉스로 사명을 변경한 상황인데 현재 그 삼성전자에서 10회 연성 PCB를 납품하고 있고요. 향후 L전자에도 거래선이 확대되면서 이런 매출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을 좀 기대감과 저평가 매수를 볼 수 있는데요. 동사가 이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전적으로 이제 스마트폰과 이런 그 세계적인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서 실적 호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평판 TV용 PCB 시장에서도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 EPS가 655원대입니다. 저점 밸류에이션은 PER 한 2, 3배 정도 적용된 8,000원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이 역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매수가는 5,400원에서 5,500원대, 뭐 현 주가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목표가는 6,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순저가는 5,300원 하나씩 순저를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봐도 줄줄이 하락세인데요. 오늘 주신 이스페타시스는 0.7% 하락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5,400원에서 5,500원 주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내일장 또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외환 채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환율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환율이 다소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원 60전 상승한 1128원 50전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리스 우려가 또다시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리스에서 원하는 그 민간 채권단과의 협상이 한 90%까지는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민간 채권단에서는 한 75% 정도만 거기에 승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죠. 8일까지 이 협상이 진행이 될
되지 않으면 그리스에서 집단 강제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피치사에서는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현재 C에서 디폴트 등급인 D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이런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스 우려가 불거지면서 유로 달러가 원빅 이상 하락하면서 1.31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외국인이 주식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내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불안감이 조금 가중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도 환율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환율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호주에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멘트에서 통화 강세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면서 아시아 통화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국제 만기가 도래 예정인데요. 이것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계 펀드가 재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루머가 도는 것도 전반적으로 환율 상승에 일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어제 언급드렸던 21 이평을 갭업 상향 출발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130원까지는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악재가 조금 더 불거진다면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1137원 선까지 좀 상승 열어두실 필요는 있겠고요. 하지만 아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원화 절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외국인의 재정거래 관련 유입 물량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달러원 환율은 사흘째 상승하면서 112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움직임도 봐주십시오. 네, 채권 시장은 내일 금통위입니다. 금통위를 앞두고 어제 발표된 그린북에서 유가 상승과 관련된 물가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아무래도 심리가 조금 위축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유럽 펀드의 채권 만기 이후 롤오버하지 않겠다는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 것도 약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이슈 같은 대외 변수가 채권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7틱 상승한 104.15에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을 지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 104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한 이후에 기술적으로도 조금 반등 구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한 번쯤 104 지지를 테스트한 이후에 반등 정도로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대외 변수와 그리고 금통위 그리고 단기적인 수급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5% 내외에 한 번쯤 공방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도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일본 증시도 오늘 1%대 좀 낙폭을 키우고 있군요. 상황 어떤지 봐주십시오. 예, 니케이 지수도 전일 그리스 문제와 그리고 미국장 하락 때문에 일단 9,542.15포인트로 1%가량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소비자 식료품이 0.34% 오르고 있고요. 일단 상승 종목 쪽은 그 소비자 식료품 쪽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전체 종목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1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용 보시게 되면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에서 민간 채권단의 참여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불거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민간 채권단과 국제교환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 부분은 이제 손실률이 70%가 넘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스는 이제 민간 채권단 참여율이 66%를 넘을 경우 채권단 전체의 국채 교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집단행동 조항까지 들고 나왔었지만 5일까지 참여를 결정한 곳은 12개사로 20%에 불과합니다. 만약 민간 참여율이 75%에 미달할 경우 국채 교환 협상은 불발되며 이제 그리스는 만기가 돌아오는 20일에 디폴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관망 또는 매도 후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이전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연출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화 관련해서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락을 크게 했었죠. 요 요인도 이제 엔화 강세가 돌아선 것이 뭐 이거 이유였다 이렇게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중국에서 경제 성장 목표치가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이제 기계 제조업체 그리고 건설업체, 운송업체 등의 주식이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특별한 촉매제가 없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이 환율시장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이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회간접 자본과 관련된 주식들의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이제 빅3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작년 6월 50%를 고점으로 추락해서 올 들어 45%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던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도 8% 초반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지진 사태로 주춤했던 일본 메이커의 점유율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나머지 메이커의 점유율 하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일본 자동차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환율이 비우호적이라도 산업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양이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받고요. 이슈도 함께 체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8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968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1977까지 올라왔는데요. 낙폭을 다소 만회하는 움직임입니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폭락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경제 위기 소식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도 다행히 2,000선은 지켰습니다만 자세한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0선이 무너진 채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22포인트 하락한 1,978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제 장 초반 수급 3주체 모두가 파는 분위기였다가 개인이 그나마 사주면서 2,000선 지킬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반대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4포인트 하락한 529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530선이 무너진 모습인데요. 코스닥 수급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어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파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기관, 외국인 모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 개인은 14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체적으로 하락습니다. 삼성전자 0.7% 하락했습니다. 포스코도 1.5% 밀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3인방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2.2% 빠지고 있습니다. LG와 화학주도 오늘 많이 흐름 좋지 않습니다.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2% 더 빠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어제 조선주 약한 모습이었는데 3% 빠졌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2% 가까이 밀리고 있네요. 하이닉스도 1.7% 빠지고 있고 신한지주, 삼성생명, 금융주도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에 잠시 같이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다시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도 0.5%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30만 원대 깨지고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도 0.2% 하락세 보이고 있고 서울 반도체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1.7% 시장 대비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도 6만 원대 다시 깨지고 최근 3일 동안 5%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1% 넘게 밀리고 있네요. 포스코 캠텍은 포스코 ICT와는 반대적으로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SM도 0.3% 상승했고 젠백스는 1.4% 시장 대비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장 참여자들은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에 더 민감한 모습입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 문제와 중국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 오늘 국내 증시도 1%대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것이 지금 세 주체 모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지수가 이 가격대보다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특징주 먼저 짚어주십시오. 예, 특징주 살펴보면 오늘은 고려아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려아연이 한 1.47% 하락하면서 한 40만 3,500원 정도 했죠.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시장의 특징이 국제 금값이라든지 국제 은 가격 자체가 상당히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은 비중이 50% 넘기 때문에 고려은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그 주가 움직이는 거는 국제 금 시세와 같이 연동되는 흐름이 있다 그렇게 보이겠고 사실 2월 초순까지만 말까지만 해도 한 44만 5만 원까지 상당히 잘 갔습니다. 국제 금값 자체가 온스당 1,750달러까지 갔었는데 최근 이제 이번 주 이슈가 어떤 그 유럽 그리스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사실 중국을 선두로 해서 계속 강타하고 있죠. 사실 밤새 미국 빠진 것도 그런 모습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금값이 뉴욕 나이맥스 상품 거래소에서 온스당 1,700달러를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국제 은 가격 같은 경우도 뉴욕 쪽에서 제가 보니까 한 32달러 78센트까지 급락하는 단기적으로 차트를 본다 그래도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국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잠깐 갖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 자체가 저기서 바로 되돌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고려아연 투자 전략은 단순하게 45만 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는 최근에 뭐 1월 이후에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당분간은 40만 원 밑에 좀 행보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투자를 접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체크 포인트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뭐 오늘 제일 시끄러운 게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 글쎄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그리스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나온 거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거는 시장에서 가장 우려한 거 SD, 선택적 디폴트가 아니라 무질서한 디폴트 리스크가 가미됐다는 겁니다. 무질서하다는 거는 그냥 돈 배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3월 8일 내일부터 민간 채권제 국채교환 협상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잘 안 됐을 경우에 시장에서 나온 상당히 어려운 용어죠. CAC 조항이라고 합니다. 집단 행동 조항. 이것이 만약에 발효가 되면 시장 말 그대로 3월 말 중에 그리스는 디폴트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 그리스 디폴트에 대해서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리스 디폴트가 되게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과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짓눌러 왔던 것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만약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 지수를 계속 누르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가 디폴트를 딱 해버리면 지수는 바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요. 한 가지 악재는 뭐냐 하면은 주변국입니다. 그리스 우려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프랑스로 전이되는 것을 만약에 시장이 계속 부각시켰을 때는 계속적인 상반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어쨌든 시장은 그리스 디폴트를 시장 추세 변화의 변곡점으로 삼을 것인데 생각보다는 그것을 쉽게 결정 내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간 요구에 나오는 그리스 우려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종합주가지수 잠깐 보면 시장이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제가 아침에 1965포인트가 어느 정도 저점이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도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해 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5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 조금 내용을 알고 오면 중요합니다. 1965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선물 옵션이 아니지만 이런 포인트에 집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만약 이탈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주식 비중보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1965를 지지하게 되면은 그나마 현금 비중, 주식 비중 가져가는 겁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2월 초순에 시가 저항이 되겠죠. 근데 이걸 월봉으로 조금 접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1월, 2월 강세 효과를 보였고 지금 3월의 초순이죠. 근데 월봉 20주선에 딱 걸리는 포인트가 바로 1965포인트입니다. 일봉은 단계적으로 21선 이탈할 수 있어도 월봉 같은 경우는 잘 이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형성했던 1966포인트는 단계전 지지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그리스 불안하다고 주식을 다 파는 그런 전략은 좀 옳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수급 잠깐 살펴보면 어제와는 조금 반대죠. 어제 지금 약간 주체별로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거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은 21선, 국내 코스피 기준으로 2000포인트 선 21선인데 21선 밑에서는 주식을 거의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 기댈 수 있는 거는 기관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은 투신해서 들어오는데 지수가 빠졌을 때 들어오는 주체들은 통상적으로 기금이라든지 기타 법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관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잠깐 시간이 된다면 잠깐 파생 이야기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그 파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번 월물 같은 경우는 하나 제도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약간 데이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래소에서 파생 상품 선물 옵션에 대한 어떤 투기서 거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3월 9일 이번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면 옵션의 거래 성수를 기존 10만 원에서 9월물 같은 50만 원을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옵션과 연계된 선물 옵션 동시 차익 프로그램 매매 자체가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같은 경우는 차익 프로그램을 통한 선물 옵션의 베이시스 그 프로그램 물량보다는 옵션과 연계된 그러니까 어제처럼 비차익 쪽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 물량을 경계하자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 상황을 잠깐 볼까요?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비차익 거래 쪽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까지는 230억 비차익 거래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80억 정도 매도 우위 상태입니다. 자, 정태근 전문가님도 오늘 장 체크 포인트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뭐 오늘 가지고 나온 전략을 차례대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쪽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그 어제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 선 반영에 대한 부분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려본다면 1차적으로는 밴드를 1990포인트에서 2040포인트에 설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탈했을 때에는 1955포인트까지 좀 밴드를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오늘 그 약보합 출발은 어쩔 수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밴드를 설정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등에 대한 변수는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 현선물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그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결제 청산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동반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감소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소를 했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들어왔던 매수에 대한 청산이 나온 것이지 신규 매도 포지션이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신규 매도 포지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신규 매도 포지션이 죄송합니다. 신규 매도 포지션이 들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추가적인 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시장의 어떤 그 변수를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선물 매도를 하는지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신규 선물 매도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옵션 만기 그 선물 옵션 만기를 다가오게 된다면은 현물과 선물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베이시스가 축소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외국인들이 그 시장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 많은 지난 옵션 만기도 그랬죠. 프로그램 차익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베이시스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 조금 베이시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신규 선물 매도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해결이 돼도 문제고요. 안 돼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안 됐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 됐을 경우 그리스만 자빠지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자, 2008년에 돌아가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본다면은, 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어떤 파생 상품에서 자빠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리만 브라더스와 어떤 거래를 했던 그 거래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파생 상품을 샀던 그 업체들까지 동반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리스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공공부채가 3,680억 유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에 물려있는 민간은행 그리고 국가들까지 그런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가 넘어져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통과 그 어떤 그 협상이 마무리가 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민간 채권단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00억 유로 중에서 1,070억 유로를 그냥 없는 걸로 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930억 유로를 갚아라 그러고요. 근데 930억 유로의 80%가 어떻게 그 30년 만기 장기 대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3%를 반영했을 때 요 930억 유로가 30년 뒤에는 지금의 통화 가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그것도 뭐 그냥 없는 돈 셈 치는 게 더 낫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2천억 유로가 어떻게 보면 공중우리가 공중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은행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자기 자본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통과가 되든 아니 통과 안 되든 어쨌든 시장에 충격은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잠시 코스닥 특징주 짚고 두 분의 업종별 전략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봐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걱정과 유로존, 브라질 등의 경기 둔화 우려 1%대 중반의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26포인트 하락한 1973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7.5% GDP 성장 목표 발표가 증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8% 미만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은 무려 8년 만인데요. 유럽, 미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경기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변동성 장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 대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듣죠. 어떤 기업입니까? 네, 32년 동안 선박 방향타와 추진축을 생산하는 조선 기자재 전문기업 해덕 파워웨이입니다. 선박 방향타는 선박 후미에 장착해서 선박의 방향을 조정하는 제품인데 방향타의 성능에 따라 선박의 운항 속도와 연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 거센 파도에도 견고한 안전성을 갖춰야 해 선박 방향타 제조는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며 제작 과정 또한 매우 전문화된 분야에 속합니다. 해덕 파워웨이가 생산하는 선박 방향타는 30년 노하우가 결집된 명품으로 국내 선박 방향타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STX조선, 한진중공업 등 대부분 국내 대형 조선사에 방향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한 방향타는 1,500여 척에 장착이 됐고요. 또 세계 최고의 방향타 디자인 업체인 독일 베커사와 협약을 통해서 고성능, 고효율의 특수 방향타도 한국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해덕 파워웨이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있을까요? 네, 경쟁력의 원천은 일식 제작 방식입니다. 별도의 조립 과정 없이 선박에 탑재하기만 하면 돼서 타 경쟁업체에 비해서 가격, 품질, 납기일 등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재구 대표는 방향타 관련 부품의 대부분을 직접 제작, 조립, 납품하는 곳은 해덕 파워웨이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초정밀 기술입니다. 선박 방향타는 단순해 보이지만 100여 개 부품을 조립해야 완성되는 복잡한 제품인데요. 방향타의 중심을 잡아주는 20m 길이의 스톡을 0.3mm 이내 오차 범위 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초정밀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중국 공장을 통해서 중국 시장 진입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80기가량의 선박 방향타를 생산해서 STX 대련 조선소에 5, 60기를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중국 조선소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예, 해덕 파워웨이가 오늘 6%나 급등을 하는데요.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7배, PBR 0.9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정체 상태지만 전방산업인 조선업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단기 조정 후 재상승을 기대해 보는데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21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서 한 10% 내외 목표 수익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급등했으니까요. 오늘은 매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21선 아래선에서 잡아보자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 팀장님, 오늘 이렇게 장이 빠지니까 사볼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별 전략 짜주십시오.
예, 오늘은 심플하게 코스피, 코스닥 딱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부터 보면 지금 그 기계라든지 철강 화학업종에 대해서 중국 실망감 이야기해서 많이 빠집니다. 오늘도 보면은 뭐 기계업종 두산 인프라코 한 2.6% 빠지고 있고 철강 한 포스코 다시 40만 원을 터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뭐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전인대 하다가 중국이 실제적으로 뭐 첫날부터 올해 8년 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5% 낮춘다고 하니까 시장이 상당히 과민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보겠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은 사실 2011년도까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수를 해왔었고요. 또 하나가 어차피 2년 전부터 약간 내수를 위해서 성장률 룸노트를 낮춘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중국에 많은 기대감을 했는데 전인대의 첫 스타트부터 성장률을 낮춰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서 단기적 악재를 발휘한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장률을 낮춰놓은 상태에서 올해 만약 2012년도 후반기로 접어들었을 경우에 한 8%, 7.5%보다 높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정책적 효과와 함께 시장에 대한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투자 전략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사실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기관들이 두산인프라코 대표적인 종목이 되는데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가 그런 기대감 투기적으로 좀 들어왔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화학업종 섹터라든지 조선, 철강, 건설 이쪽 섹터 그렇게 버릴 필요는 없다. 중국이 성장률을 낮췄다는 이유,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으로 잠깐 요새 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코스닥으로 잠깐 말씀드리죠. 오늘 지금 테마 상승률 1위가 보면 모바일 소프트웨어 인베디드라는 종목이 있고요. 인스프리트한 종목이 상한가를 형성했고 디지털 아리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형성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프리트 같은 경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기세 상한가 속칭 우리 개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점상을 쳤습니다. 내용인즉슨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스프리트에 대해서 10억 정도 3자 배정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빈수죠. 근데 인스프리트라는 주식을 제가 쭉 보니까 현재 차트에도 보고 계십니까? 작년 2010년도 7월 이후에 어떻게 이런 주식이 있을까요? 이렇게 볼 정도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중간에 한번 상한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참조하시고 어떤 그 사람이 이걸 투자를 한다고 해도 주가가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데에서는 좀 의문이다. 딱 제가 봤을 때는 8개월 정도 플랫 조정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해서 올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혹시나 이거 뒷걸음치다 갖고 계신 분한테 제가 투자 전략 드리면은 지난 이 8월 달 경우에 사실은 KG 프리텍이라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들어왔었습니다. 3자 배정해서. 근데 그때는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KG 프리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상한가 3번, 4번 정도 간 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기태 그 부회장이 이런 투자한 회사들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참조하시면서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져가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디지털 아리아라는 인베디드 종목이 하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한 5,500원부터 어제 7,430원까지 오늘도 한 4.8%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올라갈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겁니다. 원래 이 회사는 반도체, 인베디드 반도체 회사인데 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공식 내용을 시장에 뿌려버렸는데 실제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해를 품은 달의 후속작입니다. 제목은 더 킹 투어츠죠. 나오는 배우는 이승기 씨하고 하지훈 씨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바로 해품달인 드라마 때문에 그동안의 드라마 콘텐츠 팬 엔트라든지 키스트가 잘 갔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디지털 아리아가 좀 후광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업종별 전략 정태근 전문가께도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 여기서 반등을 줄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의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최근에 약해지고 있는 조선현재 화학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라지 레즈 쪽에서 내수주 쪽에 어떤 경기 방어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그쪽으로 조금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오늘 쪽에 저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방송에 오늘 좀 한번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정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 관망에 대한 전략 이번 주 같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 쪽으로 갈수록 뭐 주 후반 쪽에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 후반 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조금 관망 포지션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저 예상이라면 금융, 화학, 조선 이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아침 어제 그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LG화학 이런 쪽으로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쪽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 그쪽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 빠질 때 황금성이 높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업종 대표주 특히나 업종 대표주들은 황금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개인들이 빠질 때 사주고 개인들이 올라갈 때 팔아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현재 지금 매도가 이번 주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펀드 환매하고요. 그리고 펀드 환매에 대비한 현금 확보 차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올해만 보면은 1월 16일부터 지금 현재 주식형 펀드 소위 말하는 좀 말이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집합투자증권이라는 얘기를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펀드입니다. 펀드 환매액이 지금 이제 4조 7,480억 정도 현재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펀드 환매가 나온다면은 펀드 환매뿐만 아니라 펀드 환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매도하는 종목들에 조금 관심을 조금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종목 편입을 하시고 조금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경기 방어주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들이 그 선물 쪽에서 포지션을 안 잡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 잡을지 매수 포지션 잡을지 그 부분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된다면은 아래쪽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의 자세 그리고 만약에라도 오늘 장 후반 쪽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간다면은 조금 오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없겠지만은 조금 매수 쪽으로 저가 매수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낫겠다 이렇게 조금 두 가지 전략을 한번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는 관망에 맞겠고 기관이 파는 종목들은 사지 말자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듣죠, 하창무 팀장님. 예, 몸 좀 사리겠습니다. 하나투어입니다. 예. 제가 우리 하나투어를 말씀드리면서 몸 좀 사리냐는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주가 신세의 탄력성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하나투어 같은 여행사죠. 여행사이기 때문에 약간은 방어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최근에 조금 우린 움직임이 좋습니다. 하나투어 사실 작년도 이후로 외국계 어떤 여행사의 국내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경기적인 영향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뭐 그렇다 할 표정은 못 냈던 것 같고요. 근데 단순하게 좀 접하고 싶습니다. 1분기는 어차피 해외 여행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3, 4월 이후 봄철 여행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의 실적은 조금 증가될 수 있고 하나투어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아마 올해 10월부터 하나투어에서 인바운드 영업을 할 겁니다. 인바운드 영업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투어가 오히려 중국에다 해외 직영을 설치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국의 여행사가 아닌 하나투어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숙박까지 하는 그런 약간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45,000원 밑에 있죠. 45,000원 밑에서는 조금 매수하시는 전략 잡으시고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못 잡겠네요. 한 51,0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에 조금 지지력을 보였던 39,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중장기로 볼 만한 종목인가요? 여행사는 사실 그렇게 길게 볼 업종은 못 됩니다. 예. 한 5만 원 정도가 아마 적정까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투어 봐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을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전략보다 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종목을 좀 다른 종목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일단 먼저 예. 투비소프트 보면서 그 차트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대안점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투비소프트를 가지고 난 이유가 항상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윗꼬리봉 종목 상담할 때 윗꼬리봉을 조심하라 말씀드리는데 윗꼬리봉이 나오게 되면서 아주 보면 5일선을 이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5일선을 다시 그 음봉을 만회를 하는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다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상에서는 어제 종가 위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되는 시나리오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바로 빠질 가능성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요 종목보다는 조금 요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매수하실 부분 전제해서 말씀드릴게요. 6,250원 이하에서 6,250원에서 매수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건 짧게 잡습니다. 6,000원 정도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6,950원. 그리고 이 종목이 싫으신 분들 대해서 제가 대안 종목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스카이라이프라는 종목인데 자, 스카이라이프 지금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올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올림픽이 되게 되면 어떤 디지털 위성 방송에 대한 그런 수혜가 좀 그런 얘기가 계속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만 올해 그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 교체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봤을 때 기존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그 사용료가 12,000 얼마 정도 됩니다. 근데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은 이게 28,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입자가 교체되게 된다면 거기로 인한 어떤 실적도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면 최근에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2월 20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한 10일 연속 가까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투비소프트가 위험하다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대안주로서 스카이라이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이것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대안주인데 요거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 24,000원 전후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좀 급하게 손절가를 잡으면은 한 23,000 정도 좀 넓게 잡고 요거는 일단 중기적으로 한 27,000원까지 한번 중기적으로 조금 보는 종목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도 관점을 바꾼 투비소프트를 함께 사실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대안주로 스카이라이프 주셨고요. 또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주셨습니다. 함께 사실 분들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리 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VOD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투자 손자병법 전문가들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메모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